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드디어 인공지능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기저귀에 있는 센서는 아이가 먹을 분유의 성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유도 이게 찍어버릴 수 있죠. 조절시킨다. 당분간은 영양분의 원재료가 공급이 되겠지만 3D 프린터가 원자를 조작할 수 있다면 먼 미래에는 원재료까지 전선을 통해서 전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건 너무나 먼 미래라서요. 그냥 한번. 자, 당분간은 분말 형태의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돈을 벌 것이다. 영화에서 카페나 어시장이 나오면 좌석에 있는 냄새 제조기는 공기가 커피 향이나 비린내를 띠도록 한다. 집에 택배가 오면 현관은 순간 투명하게 보인다. 현관문 표면의 빛을 내는 나노 입자가 택배기사의 얼굴을 보여준다. 하단의 통로가 물건의 크기에 맞게 열린다. 건물이 거의 생명체처럼 반응하게 된다. 거의 모든 건물과 자동차와 입는 컴퓨터는 터에는 인공지능이 있으며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열린 P2P를 지나 person to person and person to machine 있죠. person to machine과 M2M, machine to machine의 세상이 왔다. 조니 뎁 주연의 영화 트랜센던스를 보면 M2M 세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마치 집사나 하인이 귀족들을 돌보듯 주치의가 평생 건강을 돌보듯 곳곳의 인공지능들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들과 연결이 되어 인간과 함께 살게 된다. 이제 인간이 지능적으로 영리해지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 로봇과 인공지능도 얼마나 감성적으로 친구 같고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서 서제스트와 행동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이 거기서 나오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에서 그걸 조절하잖아요. 유머 지수를. 이러면은 자, 서제스트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의 아주 작은 차이가 매우 큰 지배적 힘을 갖게 되면서 지금 문명의 플랫폼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되어가는 현상은 교육받은 인재를 뽑는 것부터 물건을 사는 것까지 계속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압축시켰는데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되는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제가 교육에 있어서 바벨 전략을 강조하는 게, 1000명이 있다면 예전에는 1등부터 500등까지 적당히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1등부터 5등까지만 먹고 산다 이거죠. 1000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1등부터 5등 안에 들지 않을 바에는 다양하게 각각 자기 분야에서 초전문가가 되는 게 유리한데, 그 다양하게 자기 분야에서 초전문가가 되려면 그거를 초등학교 10살 무렵에 시작을 해야지 우리의 두뇌가 그 사람을 초전문가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0세에서 20세 사이의 두뇌가 그만큼 특별합니다. 저도 느낀 바가 있지만요. 저도 16살 때 두뇌 혁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찰러리맨 셀러런트. 직업에 만족한다고 해서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인의식과 주도성이 없으면 열정은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이다. 지금 이 전체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요. 인재의 조건이 변한다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걸 계속 지금 짧게 칼럼을 써본 건데, 제가 이제 평소에 칼럼의 재료를 이런 식으로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이게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이거 늘리면 2페이지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칼럼을 써요. 이게 칼럼의 기초 재료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걸 칼럼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자체가 한 챕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초재료 상태로 제가 이 책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직업에 만족한다고 해서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열정은 주인의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리더십의 1차적 초점은 모든 직원과 함께 주인이 되는 데 있다. 이게 지금 그 로젠탈 효과랑도 좀 비슷하죠. 아까 이전에 제가 녹화했던 국회의원을 추천민주주의로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일과 직장에 열정이 없다면 무책임한 어린이와 직장인의 특성 사이에서 찰러리맨으로 차일드 셀러리맨이죠. 회사를 다니다가 작은 시련에 회사를 그만둔다. 이런 사람이 회사 그만둬서 창업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자, 신입사원이 며칠 만에 문자도 남기지 않고 직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집에 전화해보니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든 부서로 보냈냐며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대학교에도 있는데 대학생 중에는 찰러던트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차일드 스튜던트죠. 그러니까 맞나? 셀러던트 스튜던트 잠깐만 좀 이름을 검색. 제가 그 차일드 스튜던트를 이름을 한번 찰러리맨 셀러던트처럼 이거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셀러던트고 찰러리맨은 성인이 돼서 취업은 했는데 정신상태가 어린아이인 그래서 어린아이인 학생을 차일던트로 일단은 명명을 해볼게요. 대학생 중에 차일던트. 수강 신청과 학점을 대신 신경 쓰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데 상상하기 어렵다. 학점을 올려야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며 사정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교수들도 있다. 학생은 직접 전화할 용기도 없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결국 직장의 갈등을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이른바 찰러리맨이 된다. 차일드 셀러리맨. 취업을 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찰러던트들은 취업을 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찰러리맨들은 찰러리맨은 여전히 학생 때처럼 셀러던트로 산다. 잠깐만요. 네, 맞네요. 찰러리맨이 셀러던트로 사는데 봉급생활자와 학생이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셀러던트이다. 직장에 몸담고 있지만 업무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새로운 분야와 신조어를 공부하며 살아간다. 이런 평생 학습도 열정이 없다면 스트레스일 뿐이다. 스트레스 물질 코르티솔은 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며 창의성을 소멸하게 한다. 따라서 열정이 없는 셀러던트라면 컴퓨터와 로봇이 점점 인공지능화 되면서 예외 없이 실업자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도성이 없는 성인은 더 실업자가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소규모 다국지역 기업과 초전문가. 새로 등장할 IT 플랫폼은 초거대화된다. 그러나 그 거대 플랫폼 안에서 다시 무수한 기회가 열린다. 플랫폼 자체가 국제적 유통 기회가 되면서 개인들의 독창성을 펼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런 경우였다. 플랫폼 내부에서는 시장 속의 시장들이 생기면서 오프라인과 연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틈새 시장을 따라서 다시 더 작은 분야별로 전문가가 생기는데 이 초전문가들이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의 사장들이 될 것이다. 대기업이 건드리기에는 살이 적은 계륵을 소규모나 1인 기업이 국제적으로 시장을 넓힌다면 그 소수는 대기업 간부의 수익을 갖게 된다. IT 플랫폼의 초거대화는 소규모로 다국적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초전문가들의 시대를 부른다. 아니면 아니라 또는 그러나 한국 교육이 초인 DNA를 켜는 바벨 전략으로 계속 제가 바벨 전략 너무 지겹죠. 하지만 정말 너무 중요해서 자주 강조하는데요. 초인 DNA를 켜는 바벨 전략으로 바뀌지 않으면 초전문가들과 소규모 다국적 기업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가 이제 끝났네요.